쿨리는 얼마 전 말문이 막히는 질문을 받았어. 친구들과 연말 기부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뜸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거야. 남을 도와야 한다는 건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나 정직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거라 막상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걸 왜 묻냐고 타박하고 말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찜찜해. 뉴쌤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 뉴스쿨 TV. 쌤, 남을 왜 도와야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늘 배우지만 막상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는 못했을 거야. 다른 사람을 왜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딱 정해진 답이 없긴 해. 오늘은 선생님이랑 콜리가 같이 그 답들을 찾아보자. 네, 좋아요. 혹시 콜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행복했던 적이 있니? 네, 그럼요. 부모님이 청소하시거나 식사 준비를 할 때 거들어드리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좋아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제가 좀 멋지게 느껴져요. 아주 좋아. 그럼 반대로 콜리가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어? 흠,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아주 어렸을 땐 좀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적이 많았어요. 그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 모든 사람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나 몸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콜리가 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 콜리는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주 옛날엔 다른 사람들이 콜리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과거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미래엔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해질 수도 있지.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거라고 해. 심지어 콜리는 남을 도우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잖아.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용돈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힘들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기도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나눔이거든.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 콜리는 혹시 무거운 짐을 든 친구나 이웃 주민을 도와드린 적이 있니? 네. 친구가 오래된 책을 버리러 갈 때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럼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준 적도 있니? 네. 그럼요.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는걸요. 이것 봐. 우리 콜리는 나눔과 배려를 잘 실천하고 있는걸? 이런 것도 나눔과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나눔과 배려는 돈이나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노력을 나누는 것도 나눔과 배려야. 특히 주변 사람들, 오늘 하루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건 나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 이웃이나 친구,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하는 것, 아픈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눔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살기 좋아지는 거야. 반갑게 인사하고 고운 말씨로 이야기 나누는 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더 해보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부를 할 수 있겠지? 콜리가 오늘 헤드라인에서 소개한 기부 천사들처럼 마음을 전하는 기부를 하는 거야. 콜리의 용돈이 적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
1,000원만 기부해도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줄 수 있고 책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눠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겐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약을 사줄 수도 있어. 겨우 1,000원인데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네요. 그래.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어린이재단,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랑의 열매 등등 사회복지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어떤 분야에 기부를 할지 직접 정할 수도 있어. 1365 기부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지. 그리고 물건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 나는 잘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학용품이나 옷, 장난감 같은 걸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할 수 있지. 그럼 아름다운 가게는 쿨리의 물건을 잘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 우와, 집에 얼마 입지 못했던 옷들이 꽤 있는데 얼른 해보고 싶네요. 그래.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지. 다음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자원봉사라는 건 자발적으로 국가나 사회,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대표적이지. 봉사활동을 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지 않다면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에티켓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주변엔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을 돕다 보니 단결력도 생기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어렵고 낯설게만 느꼈던 아이들도 이제는 규칙과 예절을 잘 알고 능숙하게 남을 도울 수 있게 됐대. 가족 봉사활동이라니 멋져요. 저도 엄마, 아빠랑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아주 쉬운 활동이 하나 있어.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1시간은 플로깅을 하는 거야. 플로깅이 뭐예요? 조깅을 하듯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해. 바다에 놀러 갔을 때 봉지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여행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플로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쓰레기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는데 그분들처럼 직접 쓰레기를 주우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 이건 정말 쉽게 해볼 수 있는 나눔 활동이니까 꼭 한번 해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나눔과 배려 활동은 인체기증이야. 대표적인 활동이 헌혈이지.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기증하는 거야.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거든. 헌혈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서 당장 헌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자.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해볼래요. 그래. 끝으로 살펴볼 나눔과 배려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과 학교, 마을,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야. 물건을 쓰다가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물건을 만든 회사에 개선해달라고 건의해 볼 수도 있지. 요즘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제품을 만들 때 남녀노소 누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아이디어와 힘을 보태면 좋겠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겐 생각보다 나눌 수 있는 게 아주 많아. 해외에선 유명인들이 많은 재산을 기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고 유명인들이 돈과 재능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우리 조상들도 이웃과 함께 품앗이를 하며 힘든 일을 서로 도왔고 조선시대엔 환난상휴리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는 원칙을 지켰지. 또 밥을 지을 때 한 줌씩 쌀을 덜어내어 작은 항아리에 모아두었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좀돌이, 겨울철 먹이를 잘 구하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열매를 모두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까치밥도 우리 조상들이 실천한 나눔과 배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 저도 새해 목표가 생겼어요. 새해엔 나누고 배려하는 멋진 쿨리가 될 거예요. 그래.
나누고 배려하는 쿨리를 응원할게.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